안녕하세요. 열정과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강사 안현수입니다. 어떻게 중간고사 마치고 지금은 성적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요.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그리고 누군가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한 자기의 반성, 그리고 그에 맞는 1학기 기말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꼭 고민해보고 그에 맞게끔 노력과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23년 고1 1학기 와보고에 대한 내신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와보고 시험지를 모두 다 풀어보고 꼼꼼하게 확인해 봤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매년 똑같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는 객관식 15문항, 그리고 논술형 4문항, 그리고 배점으로는 70점, 30점으로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풀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는 풀만하다. 어떤 선생님,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랑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풀만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2년도에는 정말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좀 정말 어려운 시험지였다면 올해 지금 출제된 23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노력하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이 보이는 시험지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킬러 문제가 확실히 감소했고, 그리고 부교재와 연계성이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년과 23년 난이도에 대한 비교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위에 거는 22년도,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난이도별 문항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2년 2학기 중간에 대한 난이도별 문항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별 문항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33625 이렇게, 그리고 61822, 올해는 33724. 비스무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여기에 들여다보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 상문제 또는 중상문제 중에 킬러 문제가 3문제 이상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밖에 없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저 킬러 문제라는 게 실제 손도 못 댈 만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조차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3문제 이상에서 한 문제로 줄어들었다는 건 학생들의 겪는 실제 경험하는 부담감은 굉장히 낮춰졌다. 그래서 해볼만 한데?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보았을 때 제가 킬러 문항 감소라는 걸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학교 부교재와 연계성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작년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22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실제 부교재가 있었지만 연계성이 제로에 가까웠다. 그리고 22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연계성은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풀어봤던 문제랑 시험에 출제된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형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올해 출제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노력한다면 풀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가볍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시험 문제와 학교 부교재, 그리고 저희가 학원 내신 대비 교재나 특히 와보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대비했는지를 문제로 비교해 드리면, 일단 왼쪽에 있는 게 학교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부교재로는 여기 검은색 번호로, 그리고 자체 파이널 모의고사는 빨간색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자체는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성질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로 틀렸을 확률이 높고, 실수가 아니죠. 실력으로 틀렸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분명히 부교재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였고 낼 만하기 때문에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실제 7번 요번에 출제된 문제인데 부교재에도 이렇게 형태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파이널에서도 역시나 강조를 했던, 왜냐하면 왜 강조를 했냐면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쉬운 인수분해가 아니라 조금은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아예 손도 못 댈 수 있는 인수분해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중군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 D는 0이다를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런 내용을 달아볼 수 있는, 물론 얘를 이항시켜야지 저런 비슷 모양이 나오면서 익숙한 문제가 되고, 또 하나 플러스 원, 정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었는데, 정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시험 전에 충분히 연습시켜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었지만 실제 정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을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 그럼 좀 힘들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 나, 다 조건 자체가 실제 11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26번을 연습한 친구들한테는 뭐 11번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과 그리고 여기 부규제에 있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완전 형태가 똑같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만 좀 변형이 되었다.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다항식과 모든 실수라는 이런 문장이 같이 등장했을 때는 최고창의 차수와 개수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빨리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 방법을 설정하고 갔었으면은 뭐 시간 내에 푸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다시피 역시나 부규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 13번 같은 경우는 부규제에서 일단은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조차 이렇게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값 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다 구했을 거지만 왜 틀렸냐? 저 X는 알파일 때를 보통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직전 대비에서도 파이널에서도 또는 우리가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하고 15번 보면은 일단은 형태가 똑같은데, 일단 문제 자체는 이 15번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두 이참수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학습을 했었고, 실제 부교재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 관계였지만 학교 시험에서 출제되는 어떤 내용은 두 이참수가 교점을 두 개를 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치 관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약간 공부하는데 또는 풀어내는데 조금 힘겨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들,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맞추면 된다라는 걸 했었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 문제. 객관식 16번인가? 5번이죠.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 문제 자체는 제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포인트들, 즉 n의 값에 따른 목과 나머지에서 최대 개수가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설마 여기까지 변할 줄 몰랐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였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요 정도 변형이 아니라 조금 더 간단한 변형이었으면 충분히 맞췄지 않았을까. 이 문제만큼은 찍어서 맞춘 친구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간 내에 아마 못 맞췄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논수령 2번이 저렇게 있는데요. 실제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랑 여기 1 플러스 i 부분이 1 마이너스 i로만 달라져 있을 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 논수령 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제된 내용이 실제 파이널이나 학교 부교재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나머지가 원래는 주어져 있었는데 저기선 R1x, R2x라고 해서 조건 추가시키면 돼서 실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다는 맞추지 못할지언정 일부분 저 4-1, 4-2, 4-3, 4 중에 4-1, 2 정도는 충분히 써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공부했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 부교재와 실제 시험 또는 저희가 대비한 내신 교재, 그리고 특히 와보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는지 살펴보게 되면 확실한 거는 부교재와의 연결성이 눈에 확 띄게 되었다. 그리고 부교재에 맞춰서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학원 교재나 또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다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좀 풀만하다. 킬러 문제가 감소했고 실제 학교 부교재와의 연계성, 그리고 충분히 대비할 만한 포인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풀만하다라고 제가 총평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특이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만한 문제들, 그리고 킬러 문제들을 아까 문제와 중복되긴 하지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엔 좀 빠르게 넘겨볼게요.
아까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 실수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x는 알파라는 걸 잘 못 구하거나 좀 애들이 치환된 값을 구했기 때문에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난이도에 비해서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 보통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이 문제를 풀다가 아마 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은 7번 같은 내용. 하지만 7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학원 교재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켰었다라는 거. 13번 같은 경우 정말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풀이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에 그냥 정석대로 푼다면 생각보다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다. 그리고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도 이미 풀었고 얘는 n에다 1, 2, 3, 4 집어넣으면서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고 그걸 파악하고 값들을 모두 구한 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혹시나 계산시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킬러 문제. 이 문제는 그냥 버리는 게 맞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 이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역시 출제자는 참 그래서 스티커 방향까지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풀기 어려웠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책.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온 시험지를 어떻게 준비해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1학기 기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는 부규제를 공부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여러 번 푼다는 안 되고요. 부규제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 입장이라면 어떤 포인트에서 낼 건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변형할 건지를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거 참 언제나 듣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와보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구주입에서는 내신 교재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그런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보고에서는 항상 개념학습 상태를 요구하는, 즉 개념학습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학습을 정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한 10점 정도는 감점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개념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특히나 전제 조건, 즉 가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애들이 실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꼼꼼하게 필기하고 정리해서 꼭 이런 개념 문제들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보고 시험에서 이번 특징도 그렇지만 난이도 순으로 일단은 배열된 게 아니고 그리고 킬러 문제가 한 문제 포함됐었는데 킬러 문제는 거의 못 푼다라고 볼 정도였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골라서 풀었다면 지금 받은 결과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유라는 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조금은 골라 푸는 연습을 한다면 지금 얻은 결과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주입에서는 와보고의 맞춤형 내신 대비 콘텐츠로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5월 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시중 교재를 공부하면서 본인들이 약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평가 클릭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5월간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구주입의 내신 리패스라는 중간 점검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6월 초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요 지역별 내신 문제를 모아놓은 지교타파라는 교재를 통해서 지역별 내신 기출 문제를 연습하고요. 그리고 시험 1, 2주 전에는 학교별로 와보고면 와보고, 동아고면 동아고로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예상되는 문제, 예상되는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그 성공적인 기말고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네, 대입은 구주입이다. 저희만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주입에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주입의 영사 안현수였습니다.